안녕하세요. TV 이웃 다정다감입니다. 완연한 봄 날씨 때문일까요? 요즘 이 따뜻한 햇살을 쬐기 위해서 산책하시는 분들도 보이시고요. 또 휴일을 이용해서 야외 활동하시는 분들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따뜻한 햇살을 쬐는 건 좋지만요. 문제는 그동안 쓰지 않던 근육들을 갑작스럽게 쓰게 되면서 어깨나 목에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아진다는 건데요. 이렇게 각종 질병을 유발하기 쉬운 계절이 바로 또 요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알면 알수록 건강이 쌓이는 건강의학 알지 시간에는요. 요즘 같은 시기 가장 주의해야 할 질병, 어깨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전 선병원 관절센터의 송인수 부원장님과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부원장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요즘 제 주위에 보면은요, 이 어깨가 아파서 팔도 제대로 못 들겠다 이렇게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네. 그분들이 또 하시는 말씀이 이제 내 나이가 50이 돼서 찾아오는 오십견인가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이 50대에 찾아오는 걸 오십견이라고 하는 건가요? 예, 그 어깨 질환 중에 네. 갑작스럽게 통증이 발생하면서 어깨 운동이 잘 안 되는 경우에 네. 오십견이라고 많이 하는데요. 네. 주로 50대에 많이 발생해서 오십견이라고 합니다. 네. 의학적 용어로는 유착성 관절 양념, 그리고 동결건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게 오십견에 많이 찾아오기 때문에 오십견이라고 하면은 다른 연령대에는 잘 발생하지 않는 건가요? 그 다양한 연령대에 발생할 수 있고요. 네. 빠르면 30대에 생기는 경우도 있고 네. 늦으면은 70, 80대에 이렇게 노인분들에게서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연령이 중요한 것보다는 네. 활동을 많이 하지만 근력이 갑자기 떨어지는 이 50대에 주로 염증으로 인해서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이 오십견 외에도 회전근개 파열이라고 해서 어깨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던데요. 근데 이 오십견과 회전근개 파열이 아무래도 어깨 통증이다 보니까 구분을 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일반인들은. 어떻게 차이가 날까요? 이 어깨 통증이 오고 네. 또 운동이 제한된다는 점에서는 두 질병 모두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네. 네, 회전근개 파열은 주로 이제 누워서 주무시는 밤에 야간통을 많이 호소하시고요. 네. 또 어깨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들어 올리는 힘이 약해진다거나 이런 근력 약화를 많이 호소합니다. 반면에 이 오십견은 야간통보다는 낮이나 밤이나 어깨를 움직일 때 오는 통증이 심하고요. 근력은 병이 진행함에도 끝까지 많이 유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십견과 회전근개 파열 중에서 통증은 어떤 게 더 아플까요? 어떤 게 더 아프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네. 통증의 그 부위와 네. 그리고 통증을 느끼는 시간대 그리고 네. 통증을 느끼는 운동의 동작이 많이 다릅니다. 네. 회전근개 질환 같은 경우는 어깨의 바깥쪽에 약간 앞쪽에 국한돼서 통증을 많이 느끼게 되고요. 네. 특히나 어깨를 등 뒤로 이렇게 열중시하는 자세를 네. 저희가 내외전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내외전 자세에서 이러한 통증이 더 심해지게 됩니다. 그렇군요. 반면에 오십견인 경우에는 다양한 방면으로 어깨 운동이 제한되고요. 처음에는 앞으로 돌리는 내외전이 제한되다가 네. 병이 진행함에 따라 밖으로 돌리는 외외전도 제한되고 다양한 방향에서의 운동이 제한되고 이러한 운동을 할 때 통증이 아주 심합니다. 네. 그 회전근개 파열 같은 경우에는 보통 많은 분들이 밤에도 아프다고 그러시는데 실제로 그런가요? 네. 회전근개 파열은 밤에 아픈 것을 많이 특징으로 하는데요. 실제로는 밤에 통증이 생긴다기보다는 네. 누워서 주무실 때 통증이 많이 발생하게 되고 이런 네. 원인은 누워서 주무시게 되면 어깨 뼈가 올라가면서 네. 그 파열되었던 회전근개 부위와 견봉이라는 뼈가 마찰되어서 이러한 염증이 생긴 부위가 심한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네. 네. 오십견과 이 회전근개 파열 각각 위치에 따라서 이제 네. 어떤 질병인지가 차이가 나는 건데 네. 그렇다면은 이 질병이 발생할 수 있는 원인에도 차이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비슷한 건가요? 네, 그 오십견인 경우는 네. 특별한 이유가 없이 원인 없이 이렇게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이러한 경우는 특발성 오십견이라고 부르고요.
간혹 환자분들이 기저질환, 특히 당뇨나 네. 갑상선 질환, 고혈압, 그리고 심장질환, 특히 유방암 수술을 하신 분들한테서 이러한 오십견이 심하게 네. 그리고 빨리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를 2차성 오십견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회전근개 파열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회전근개의 퇴행성 변화가 오고 약해진 부위가 찢어지면서 네. 이러한 회전근개 파열이 발생하게 됩니다. 네. 그 보통 어깨 통증 같은 경우에는 아, 이러다 말겠지 하시면서 계속 이 불편함을 참고 있다가 어느 날 문득 이 통증이 사라져서 다 나았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네. 경우도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보통 진짜 병원을 안 가시는 게 좋은 건지 병원에 가서 다시 한번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치료를 받는 게 좋은 건지 네. 어떤 게 좋을까요? 어깨에 염증만 있는 경우는 대부분 어깨 통증이 왔다가 사라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두박근 건염이라든가 여러 가지 염증을 유발할 수 있는 질환들은 염증이 사라지면 또 병이 나았다고 판단할 수도 있는데요. 네. 오십견 같은 경우도 저절로 좋아지는 그런 자가 치유 질병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2년 이상 상당히 오래 지속되는 경우도 있고요. 네. 어깨의 통증이 점점 심해지고 근력이 떨어지는 것이 여러 가지 약물 치료나 네. 주사 치료에도 점점 심해지는 경우는 회전근개 파열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이러한 경우는 네. 병원을 방문하셔서 반드시 정밀 검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정밀 검사 같은 경우에는 주로 네. 어떤 정밀 검사를 받고 이 치료를 받게 되는 건가요? 최근에 초음파 그 검사는 모든 환자분들이 네. 오셔서 1차적으로 받게 되는데요. 초음파에서 파열이 의심되고 네. 파열의 크기가 좀 큰 경우에는 반드시 MRI를 찍어서 네. 파열이 그 부위와 그리고 모양을 보고 수술 여부를 결정해야 되겠습니다. 아, 네. 이 증상이 심하다 보면 수술까지도 이어지게 되는 거군요. 이 또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예전에 오십견을 앓았던 경우에 그 네. 오십견이 낫고 재발하거나 아니면 다른 부위에 생겼을 때 그 통증은 더 심하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과연 맞습니까? 같은 부위에 다시 생기는 환자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요? 예. 하지만 같은 부위에 생겼다 그래서 더 심하게 아프거나 네. 더 오래 가거나 하지는 네. 않고요. 예. 그렇지만 당뇨병이 심한 분들, 네. 또 조절되지 않는 당뇨인 경우에는 왼쪽 어깨에 많이 생기고요. 그런 경우는 같은 부위에 여러 번 재발할 수 있고요. 네. 반대쪽 팔에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이거 반대쪽 팔에 오는 경우는 이전에 알았던 그 이 어깨의 경과와 비슷한 경과로 치료될 수 있어서 네. 반대팔에 왔다 그래서 더 오래 가거나 더 심해지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 이 반대쪽에 오면은 반대쪽에 다른 쪽에 오면 더 아프다 이런 얘기는 네. 사실상 이제 근거 없는 말씀이시다. 예, 네, 이렇게 그렇습니다. 얘기를 할 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주변에서 보면은요, 이 네. 어깨가 아프고 이렇게 뭉치고 힘들다고 하면은 아유, 그거 운동 안 해서 그래. 네. 운동을 좀 해야 돼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오십견이나 회전근개 파열 같은 경우에는 운동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안 하는 게 더 네. 좋을까요? 환자분들이 어깨가 아프면 네. 일단 굉장히 많이 겁을 내시고요. 네. 또 잘못된 지식으로 팔걸이를 하고 네. 이렇게 보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몇 개월 동안 이렇게 운동하지 않고 보호하게 되면 어깨 근육이 상당히 약해지고요. 네. 실제로 근 위축이 와서 나중에 이 질병이 지나간 후에도 근력 회복에 상당히 문제가 있고 일상생활에 상당히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깨 질환이 있는 경우에도 꾸준히 스트레칭과 운동요법을 병용하여서 네. 근력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어깨에 문제가 있으면은 그 근육을 쓰지 않는 것이 이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했는데 사실 그건 크게 도움이 되지 않고 그렇습니다. 이 스트레칭 이런 것들을 또 유지하면서 관리하는 네.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어깨 통증을 예방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 방법을 저희가 준비를 해봤거든요. 화면 보시고 또 계속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어깨 통증, 통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소 규칙적인 운동과 생활 습관이 필요한데요. 오늘은 어깨 통증을 예방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깨 안정화 운동. 먼저 날개뼈를 등 쪽으로 모아줍니다. 그 후 손바닥으로 바닥을 쭉 밀어내면서 날개뼈를 펴줍니다. 공 잡고 들기. 양팔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막대기를 잡으신 후 팔꿈치를 편 상태에서 천천히 올리고 내립니다. 공 잡고 옆으로 벌리기. 양팔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막대기를 잡으신 후 팔꿈치를 편 상태에서 천천히 대각선 옆으로 올리고 내립니다. Tired of the back and forth. Walk out and I slam that door. Go looking for someone new, but there's nothing better than sex with you. Hell no, no, we can't be friends without all the benefits. Never been a jealous dude, but who the hell is that texting you? I'm feeling like this is the 진자 운동. 허리를 숙인 상태에서 팔의 힘을 빼고 원을 그리듯이 천천히 돌립니다. 올바른 생활 습관과 규칙적인 운동으로 여러분의 어깨를 안전하게 지키세요. 네, 어깨 통증을 예방할 수 있는 운동법 화면을 보면서 저희가 맨손으로 따라할 수 있는 방법 배워봤는데요. 저도 함께 따라해봤는데 생각보다 뭐 이게 크게 운동이 될까 했는데 좀 하니까요. 그래도 어깨가 왠지 좀 근력이 길러지는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요. 많은 분들 오늘 영상 보시면서 도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부원장님, 이 어깨 질환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키는 것들 중에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우리가 일상생활하면서 잘못하고 있는 생활 습관들도 어느 정도 원인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예, 그 어깨 질환 중에 이제 오십견 같은 경우는 갑작스럽게 취하는 동작이나 넘어졌을 때 손을 잘못 짚거나 하면 흔히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근력이 떨어지는 연령대에서는 어떤 갑작스러운 동작에 좀 주의하셔야 되고요. 회전근개 파열 같은 경우는 어깨 높이 위에서 하는 동작에서 이 회전근개 근육에 많은 무리를 줍니다. 직업적으로 그런 일들을 할 수밖에 없는 과수원 일을 하시는 분이나 인테리어, 목수 일을 하시는 분들은 될 수 있으면 어깨 높이 아래에서 하는 동작을 반복해 주시는 것들이 이러한 질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일반인들도 어깨 높이 위에서 갑자기 힘을 쓰면 이러한 회전근개 파열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부님들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가정일, 가사일을 하시다 보면은 어깨 높이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참 많거든요. 그럴 때 너무 무리하지 않고 이 어깨를 잘 사용하시면서 혹은 높은 걸 드실 때는 웬만하면은 이 의자 위에 올라가셔서 어깨에 무리가 되지 않는 방법으로 또 이렇게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고통이 너무 심하다 보면은요, 야, 이거를 뭐 운동 방법이나 아니면 주사요법으로 하는 것보다는 난 빨리 좀 낫고 싶다 해서 이렇게 수술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오십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수술을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그냥 기다리는 게 좋을까요? 저희들 교과서적으로는 6개월 이상 보존 치료, 약물이나 주사요법을 시행한 후에 네. 효과가 없으면 수술요법을 좀 고려해보자 이렇게 네. 얘기는 많이 하시는데요. 네. 사실은 1년이나 1년 반 후에도 자가 치유되는 그러한 질병이 오십견입니다. 네. 따라서 이러한 오십견인 경우는 섣불리 수술을 결정하지 마시고 충분한 치료를 한 다음에 수술을 생각해야 되겠고요. 2년 이상 이렇게 오래 지속되거나 심한 통증으로 일상생활을 거의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네. 간혹 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예전에는 마취하에 인위적으로 어깨를 도수 조작으로 들어 올려서 네. 관절량을 늘려주는 아. 치료를 했는데요. 네. 무리가 좀 있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는 관절경을 이용해서 레이저로 관절량을 늘려주는 그런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술요법을 통해서 이 환자들의 만족도는 좀 어떤 편인가요? 체질에 따라 많이 틀리고요. 네. 수술한 후에 재발하는 환자도 많이 있고 또 치료 시기를 앞당겨서 아주 만족스럽게 생활하는 환자도 많이 있습니다. 네. 자, 이 개인의 이 질병 증상에 따라서 네. 예, 수술을 하든지 아니면 지속적인 치료 방법을 이어나가든지 네, 그렇습니다. 이 전문의와 상담하시고 또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깨 질환 환자들을 위해서 이 관리법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깨 질환이 생겼다고 그래서 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예. 가장 중요한 거는 나의 어깨가 통증이 오는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충분한 검사를 하셔야 되고요. 네. 어깨가 아픈 동안에도 운동을 꾸준히 하셔서 근력을 유지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어깨가 아픈 경우에는 일상생활에 상당히 지장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상당히 우울해하십니다. 아, 그렇군요. 더군다나 또 우울증에 걸리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마음을 즐겁게 하시고 네. 특별한 수술적 치료가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대부분 저절로 낫는 경우가 많아서 네. 충분한 보존요법을 시행하는 것이 많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부원장님, 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렇다면 이 오십견도 완치가 가능한가요? 예, 대부분의 환자에서 완치가 된다고 하고요, 후유증 네. 없이. 네. 일부 환자에서는 어깨 운동 제한이나 네. 통증이 약간 남게 된다고 하는데 네. 그러한 경우에도 많이 좋아지고요. 네. 저 같은 경우는 환자분들이 오십견으로 오면 가장 중요한 치료가 자가 치료가 될 수 있다는 믿음을 주고요. 네. 그러한 믿음을 주고 난 후에는 환자분들은 일상생활에서 많이 편안함을 느끼고 네. 또 진통제라든가 주사요법으로 그렇게 병을 잘 이겨나가는 것 같습니다. 네. 부원장님, 그러면은 제가 한 번 더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보통 어깨 통증이 있는 분들은 정확히 위치를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어디에 통증이 있어야 오십견이고 어떤 위치에 있어야지 회전근개 파열인지 정확하게 위치를 한 번만 좀 네.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예, 오십견 환자분들은 어디가 아프냐고, 네. 어디가 아프냐 제가 여쭤보면 이렇게 여기저기를 짚으십니다. 여기저기. 예, 예. 그래서 본인이 움직일 때 아픈 부위를 네. 짚으시고요. 네. 어깨 앞쪽도 되고 뒤쪽도 되고 옆쪽도 되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회전근개 파열 환자분들은 어디가 아프냐고 짚으라고 하시면 거의 대부분 어깨 바깥쪽 앞쪽을 짚으시고요. 어깨를 안쪽으로 돌릴 때 이 통증이 더 심해진다고 하십니다. 네. 또 하나 감별할 수 있는 방법은요. 회전근개 파열 환자분들은 근력이 많이 떨어져서 팔을 들어 올리라고 요청을 드리면 어깨를 잘 들어 올리지 못하시지만 네. 반대쪽 발로 들어 올리게 되면은 끝까지 들어 올릴 수 있습니다. 네. 반면에 오십견 환자분들은 네. 반대쪽 발로 들어 올려도 움직여지지 않고요. 네. 그 대신에 팔을 들어 올리는 근력은 끝까지 유지가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
아주 좋은 구분 팁법인데요. 네. 지금 방송을 보시면서 여러분께서 이 반대쪽 팔로 이 팔을 들어 올릴 수 있냐, 끝까지 올라가느냐, 안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내가 오십견인지 혹은 회전근개 파열인지 구분을 좀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환자들을 위해서 부원장님 조언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어깨가 아프면 환자분들은 많이 걱정하시고요. 네. 또 우울해하십니다. 네. 그래서 어깨 질환은 대부분 자가 치료되는 질병이 많고요. 네.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지 않으면 대부분 다 좋아지기 때문에 네. 초기에 병원을 찾아서 네. 정밀 검사를 시행하고 자신의 병명을 정확히 알아서 치료하신다면 충분히 회복될 수 있습니다. 네. 자, 네, 알겠습니다. 일단 어깨가 아프면은 통증으로 인해서 옷을 갈아입을 때나 또 운동을 할 때나 무엇보다도 물건을 옮길 때 여러 가지로 참 많이 불편하시잖아요. 일상생활 전반의 불편함을 많이 느끼실 수가 있는데 오늘 알려드린 정보 잘 활용하셔서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으셔서 건강한 생활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대전 선병원 관절센터 송인수 부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 이 시간 의학 RG 시간에서는요. 봄철이면 더욱 위험하다는 바이러스성 감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들은요. 저희 다정다감 홈페이지로 찾아오셔서 시청자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거나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 주시면 저희가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지역 문화예술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전쟁 직후인 1950년대 대전의 문학을 조명해보는 기획전시가 진행됩니다. 대전문학관에서 오는 21일까지 펼쳐지는 기획전시 사막의 꽃은 무성히 피어나고는 국내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종합문학지 호서문학과 대전을 대표하는 문인들의 이야기가 전시되고 있는데요. 우리 문학에 한 발 가까워지는 시간 가져보시면 어떨까요? 자, 다음은요. 대전 세종연구원 1층 전시실에서 도시와 지구를 구하는 대전 쓰레기를 주제로 전시회가 진행됩니다. 이번 전시는 대전에서 10년 넘게 살면서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4명의 청년 작가가 2달간 대전에서 버려지는 쓰레기를 진단하고 수거하면서 도시의 생태계를 들여다보는 의미 있는 작업으로 작품을 선보이는데요. 쓰레기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버려지는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이번 전시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공연 소식입니다. 천안예술의 전당 대공연장에서 오는 19일 2021 신춘음악회 공연이 진행됩니다. 세계 3대 콩쿠르 대회 중 하나인 차이콥스키 국제 콩쿠르 우승자인 소프라노 서선영, 모든 음색을 8색조 보이스로 소화해 사랑받고 있는 테너 존노, 따뜻함과 세련됨을 겸비한 베이스 김바울, 그리고 서희태 지휘자와 심포니온 오케스트라가 멋진 무대를 선보인다고 하는데요. 이번 공연을 통해 감미로운 보이스와 클래식 선율을 느껴보는 시간 추천드립니다. 자, 내일 예고해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우리 지역에서 국악으로 소통하는 젊은 국악인들을 만나볼 텐데요. 퓨전 국악그룹 미인과 함께 우리 국악의 매력에 흠뻑 빠져보는 시간 가져보시면 어떨까요? TVU 다정나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이 시간도 함께해 주세요. 고맙습니다.